정말 단시간 안에 매출 500억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말에 대한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거든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의 매출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힘들지 않는 가장 좋은 임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99%는 어차피 시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도만 하면 1%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 중에 하나죠. 자, 오늘도 제 옆에 저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봉을 10배 이상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소비 프로파일러, 소비 심리를 연구하는 쇼호스트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500억 매출 달성하신 거 축하드려요. 이게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스태프분들이랑 마케팅이 잘 어울려져서 정말 단시간 안에 매출 500억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말에 대한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거든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의 매출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법칙이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매력이죠. 매력이라는 걸 보여드리려면 네. 일단 첫 번째예요. 브랜딩을 잘 해야 됩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생각보다 브랜딩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름을 지으세요. 제 친한 보험하는 후배 중에 처음에 영업이 되게 안 됐어요. 그 친구가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DB 영업을 하러 갔었어요. 처음에 업적이 너무 안 나오길래 그건 네 브랜딩이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친구의 앞에 호를 붙여줬습니다. 다산이라고 붙이라고.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다산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다산이 뭐야? 그렇죠. 저는 오직 태아보험만 다룹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말한 게 메뉴만은 맛집 없다고 하죠. 맞아. 그것처럼 타겟팅을 하나로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친형이 변호사니까 이제 친형 그걸 보면 옛날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게 어떤 브랜드처럼 됐었는데 이제 이혼 전문에서도 불륜 전문.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재산 분할. 네네. 아니면 뭐 이제 소송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또 세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딱 브랜딩화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꼭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거든요.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어떤 거 하나만 전문적으로 할지 그거를 여러분의 이름에 별명에 붙여서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질문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이 그 2천만 원을 주고 무엇을 배운다고 한다면 선뜻 돈을 낼까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그 교육이 하버드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무조건 하지. 무조건이죠. 빚을 내서 아니라 도둑질을 해왔어라. 이게 바로 하버드라는 브랜딩입니다. 냉정히 말하면은 2천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은 하버드에 준하는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하버드를 가려고 하냐면 브랜딩, 하버드 나온 사람. 그렇지.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보다.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찾게 브랜딩하는 게 저는 매력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부모님은 일관성 있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직장 상사 중에 제일 꼴 보기 싫고 손절하고 싶은 상사가 누구냐면은 아니 언제는 서류 빨리 갖다 대라고 하더니 갑자기 결제부터 먼저 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매력이 알것 있으려면 일관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과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일관성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일까요? 이게 진짜 비밀인데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를 만나고 오면 항상 일기처럼 체크를 해놔요. 안 대장님, 깔끔한 사람,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함,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걸 절대 싫어하고 이 사람에게 난 어떤 사람으로 보였다 라는 거를 저는 체크를 해놔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걸 체크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 사람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기억은 또 왜곡되고. 맞아요. 인지와 기억은 다른 게 뭐냐면 안대장이라는 사람을 보고 또 보면 나 저 사람 알아 하고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한 번 보고 절대 기억 못해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노트에다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였고 뭘 좋아하는지를 적어 놓습니다. 힘들지 않는 가장 좋은 임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99%는 어차피 시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도만 하면 1%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세 번째, 말에서 부사를 빼셔야 됩니다. 가장, 매우, 엄청, 진짜로 이 말을 빼셔야 돼요. 부사를 빼버리면은 설명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진정성이 오죠. 예를 들면 이번에 봤던 영화 되게 재밌어. 진짜 재밌더라. 이거랑 영화를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매 순간이 긴장되고 나 진짜 무슨 놀이기구 타는 줄 알았다니까. 방금 제가 부사를 뺐죠. 부사를 쓰는 건 좋지만 그걸 남발하고 주가 되면은 저 사람 준비 안 했다. 그러니까 뻔한 설명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쇼호스트들도 입만 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는데. 그냥 본인의 애드립으로 그냥 본인이 가진 재능을 탤런트로만 하시려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은 위기사항의 임기응변으로만 써야지 그치. 그걸 주된 거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좋은 얘기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임기응변이랑 재능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는구나. 네 번째는 네. 말의 그릇이 굉장히 커요. 말의 그릇이 크다?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의 그릇이 크다는 거는 말의 그릇이 커서 말을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절대. 상대방의 말을 내 그릇에 담을 수 있어. 경청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의 그릇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끔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야 그게 되겠냐? 그죠. 쟤 또 뻥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한테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의 말의 그릇의 모양이 안 예쁜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릇이 기괴하거나 못생기고 비위생적이면 맛있는 음식이 아니죠. 맞아. 예를 들면 안대장님의 채널의 영상도 뼈 때리는 말도 있고 조금 힘들겠지만 참교육을 하는 영상도 있고 많은 말을 안대장님도 누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듣고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되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말의 그릇의 크기와 모양을 잘 크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니까 그게 뭐든지 그죠? 네네네. 뭐든지 진짜 나 이것도 진짜 많이 공감되는 얘기다. 내가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분명히 똑같은 A라는 사람을 만나. 근데 누구는 저 사람 별로야. 쌀쌀 맞아. 딱딱해. 근데 누구는 저 사람 성격 되게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A라는 사람 어차피 하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들이 있어. 꼬여있고 맞아요. 그냥 별거 아닌 행동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쟤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막 혼자 깊게 생각하고 이거 누군가를 받아들일 그릇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우리 대장님과 여러분 소대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뱉는 건 이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좋게 보고 예쁘게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도 사실 너무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죠. 바로 미소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50% 이상 반려동물을 키운대요. 근데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사교육을 쓰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큼 돈이 들진 않지만 그만큼의 노력은 든대요. 그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집에 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보고 웃어주고 꼬리를 흔들어준다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유 없이 웃어주는 게, 이유 없이 환영해주는 게, 이유 없이 손 흔들어주는 게, 이유 없이 허그를 해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매력입니다. 이거를 쉽사리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유 없이 웃고 반겨주면은 좀 약간 배 없는 사람으로 보고 좀 가벼운 사람으로 볼까봐 안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웃어주고 이유 없이 안아주고 이유 없이 반겨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스운 사람이나 가벼운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앞으로 안 만나면 됩니다.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의 그릇의 모양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과는 함께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야,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매출이라는 건, 영업이라는 건 자주 만나야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매출, 영업이익, 월급을 올린다고 이런 세일즈 스킬에만 이렇게 시선을 갖다 대고 있는데 사실 맞아요. 그 이전의 단계인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이 나를 찾게 만드는 걸 먼저 해야 그 이후로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피사이사탑이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기초공사가 탄탄하고 중간에 기초공사를 보수한 거예요. 그 피사이사탑의 겉을 보수한 게 아니고 기초공사 밑에를 보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관광지가 되고 새로운 스팟이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인데 네. 이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하면 1%가 될 수 있어요. 솔직해져라. 솔직해져라? 네. 명언 중에 하나죠. 위기 상황에서 내가 답을 못 내릴 때는, 내가 솔직히 실수했을 때는 솔직한 만큼 좋은 정답은 없어요. 예를 들면 고객이 변액 상품 여기 A 이건 어떤 약관이 있나요? 거기에서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고 오인 정보를 하면 최악이고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고객님 저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입니다. 대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음 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억지로 과장하고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진정성의 문제야. 저도 쇼호스트로서 홈쇼핑에서 설명하다가 정보를 까먹잖아요? 솔직히 모른다고 말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데 고객님 의사들도 책 보고 해요. 의사들도 변호사도 책 보고 해요. 그죠, 맞아. 맞잖아요. 맞아. 네, 맞아. 이렇게 솔직함과 귀여움으로 좀 맞아요. 솔직하게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상대방한테 솔직한 게 아니고 나한테만 솔직하면 됩니다. 내 자신한테. 그렇죠.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본인한테 솔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솔직히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솔직하지 못하게 저는 돈 없어도 형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뭐 하루 이틀은 괜찮겠죠. 시간이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서 본인 스스로 피로감이 느껴서 처음에 했던 행동과 두 번째 했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관성 없게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속임이 점점 쌓이면서 나라는 인간관계, 김민성의 인간관계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서도 솔직히 한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솔직히 한 단어를 진짜 많이 쓴대요. 왠 줄 알아요? 왜요? 솔직하다. 그렇죠. 한 번도 진심으로 누군가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거절을 해야 돼요.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난 거절이라는 게 나오는 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절을 못하게끔 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단 부모님한테부터 거절을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거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거를 가진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거절해 하는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많은 드라마나 수많은 위인전이나 많은 스토리적인 걸 봐도 정말 주인공들은 거절을 정말 세련되게 합니다. 거절 어떻게 세련되게 해야 돼요? 거절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늦어서 오늘 못 가. 이런 식으로 거절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거절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원인을 본인한테 찾아서 못 간다고 합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늦었어도 야, 나 오늘 사실 너랑 약속이 있는데 내가 미리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야, 미안하다, 먼저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할 때 내 잘못이니까 거절을 한다. 혹은 상대방이 잘못한 거였어도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절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생각보다. 네네네. 거절이라는 거를 하기 어려워하니까 거절에 두려움이 있고, 거절이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연락도 잘 못해요. 그렇죠.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자고 할 때, 야 민성아 오늘 뭐해? 오늘 저녁에 뭐 술 한잔 먹을까? 이게 아니라 민성이 오늘 바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의사가 어떻든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놓고 이걸 연락을 해.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민성 오늘 만날 수 있어? 우리끼리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 거절당해. 그게 왜 두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는 나의 의사를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솔직하게 언제나 거절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항상 줘야 돼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거절을 할 때 거짓 변명을 한다? 그럼 손절각입니다. 돈 같은 거 얘기할 때 나 돈 있는데 너한테 꺼주기 싫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1,000만 원 꺼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정말 돈이 없고 나도 힘들어서 그러는데 미안하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50만 원만 보내고 이거는 안 갚아도 돼. 내가 너무 미안해서 주는 거야. 라고 저는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아 진짜? 근데 그렇게 하게 돼서 저한테 다시 50만 원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가 그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50만 원을 뛰어넘는 저에게 노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싶다 보니까 그렇죠. 거절을 할 때 내가 지금 거절하는 이유가 내가 조금 찝찝하고 이건 좀 싫어가지고 내가 거절하는 건데 부탁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굳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 매력 있는 사람들은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의 탓을 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하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현명한 거절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7가지 들었는데 진짜 이 7가지만 실천해도 진짜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디테일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건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적인 네. 걸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이 실천을 왜 못하냐면 인지만 하고 있을 뿐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든 겁니다. 제가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자고 한다면 항상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세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항상 체크리스트를 두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비행을 100번, 1000번 해도 빼먹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업을 한 5년차 넘어가잖아요. 그 체크리스트를 안 봐요. 절대 안 보죠.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이 7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항상 내 마음가짐을 거울 보듯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력적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아 진짜 그 방 한쪽에만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 그에 대한 메모를 꼭 확인하고 한 번 더 되뇌이고 가요. 여러분들도 꼭 고객 한 분 한 분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매력 있고 만나고 싶은 분이 될 겁니다.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